괜찮아요. 이 정도면. 자, 그래서 여기는 자, 드리는데 누구 때문에 쓰는 거야? 할아버지 때문에 쓰는 거야. 이때 깨는 뭐예요? 드리다랑 얘는 객체 높임이 오히려 쓰였습니다. 주체는 안 쓰였어. 상대 높임법은 나중에. 자, 여기 뭐 있어? 물어볼 게 있대. 있다는 건 누가? 나는이지. 제가. 주어는 나야. 주체 높이면 쓸 리가 없지. 맨 마지막에 쓸 때 누가? 내가. 자, 어쨌든 깨서도 없고 뭐뭐 하시다. 나 특수어휘도 없어. 그래서 여기는 주체 높임이 없어. 대신 뭐 여쭙다 있네. 맞아? 자, 여쭙다. 누구에게? 어머니께, 어머니에게. 부사어인 엄마를 높이는 거지. 객체 높임이 쓰였어. 주체는 안 쓰였어. 자, 여기 특수어휘. 들여쩌뱀 모시다 있네. 그리고 할아버지를 높이는 것 모시다가 있고요. 여기는 여쭙다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객체 높임. 여기에 모시다 먼저 가 있어라. 가 있는 거 누구야? 누가? 민성이가. 너가. 민성이는 높일 대상이 아니잖아. 주체 높임 안 쓰였습니다. 자, 좀 복잡하게 찾아가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우리 높임법 나오면 이 순서로 찾아봅시다. 이 순서로. 들여쯔뱀이 있는가? 객체 따지는 거. 주체 따지는 거. 깨서가 있는가? 만약에 깨서가 없어도 시가 쓰였는가? 기본형이 다인 말에 시가 쓰였는가? 그걸 따져가지고 보시면 그래서 지금 답이 될 수 있는 거 주체 높임을 사용하는 거니까 1번은 주체 높임 안 쓰였어요. 3번도 주체 높임 안 쓰였어요. 4번도 주체 높임 안 쓰였어요. 5번도 안 쓰였네. 답은 2번. 물론 상대 높임 한번 따져봅시다. 먹어요는 뭐죠? 무슨 채? 요를 붙이거나 뗄 수 있네. 해요체. 해요체는 비격식체에서 두루 높이는 겁니다. 화살표로 표현할게요. 오라셔, 오라고 하셔. 오라셔는 오라셔의 오라고 하셔의 줄임말. 여기다 요 붙일 수 있나요? 오라고 하셔요. 셔요와 같은 건 세요예요. 교실로 오라고 하세요. 라고 듣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그렇게 붙일 수 있죠. 요를 붙일 수 있는 얘도 요를 붙이거나 뗄 수 있는 요소가 돼서 대신 얘는 무슨 체가 될까요? 요가 안 붙어 있으니까 오케이 해체. 아어 지금 어로 끝났으니까 해체입니다. 두루 뭐 하는 거죠? 낮추는 거. 좋아. 들여도 알겠지 그러면. 들여는 뭐 어떻게 끝나는 거지? 들이 단데 어가 붙어서 들여가 된 겁니다. 요 붙일 수 있죠. 할아버지께 갖다 드려요. 자, 얘도 그럼 뭡니까? 요를 붙일 수 있으니까 해체. 필기가 너무 복잡하긴 하지만 잘 따라옵시다. 두루 낮춤. 있어요. 어때요? 뗄 수도 있죠?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얘도 뭐예요? 해거나 해요체인데 얘는 해요가 있으니까 해요체가 되겠네요. 두루 높입니다. 가 있어라. 요는 못 붙이죠? 그럼 얘는 해체나 해요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십시오 아니면 하우체예요? 하십시오는 스시 읍이 있어야 되나 없죠? 오소 구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하계체 아니면 헤라체입니다. 이거 우리 흔히 쓰잖아요. 그럼 이거는 헤라체가 되네요. 아주 낮춤이 됩니다. 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지금 필기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렇게 봅시다. 자, 10번 문제. 10번 왜 틀렸죠?
이거 간접 높임인데 높여야 될 대상 선생님이 있는데 말씀이 또 하나 더 있잖아. 그럼 간접 높이면 게시다를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있으십니다를 잘 고쳤어요. 한잡은 주사실은 이쪽이세요. 주사실이 주어인데 거길 너무 높였죠. 어, 세요랑 같은 건 뭐라 그랬지? 쉬어요. 요 쉬어는 쉬어요가 됩니다. 그럼 뭐 빼야 돼요? 시를 빼야죠. 이해됐지? 시를 쓴 게 잘못됐습니다. 입니다가 괜찮아요. 잘 고쳤고요. 시 뺐어. 주문하신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여기도 시었습니다인데 시를 빼야죠. 그쵸? 지나치게 커피를 높였습니다. 지금 시를 계속 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얘도 적절하고 4번 어머니께서 제게 시간을 여쭈어 보셨어요. 뭐가 문제야? 여쭈어를 잘못 썼지. 왜? 엄마가 나를 높여버렸어. 안 되잖아. 나는 높일 대상이 아니야? 나는 높일 대상이 아니니까 객체 높이면 실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따라봅시다. 어머니께서 제게 시간을 물어보셨어요. 맞죠? 여기 잘 고쳤으면 답은 5번이겠네. 5번이 뭐가 잘못됐냐? 이 카드로 할인이 적용되셨습니다. 손님, 이 카드로 할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어? 이것도 적절해 보이는데? 뭐가 문제죠? 시간을 물어보셨어요. 어머니께서 시간을 제게 물어보셨어요. 맞고, 주문하신 커피가 나오셨어요. 고객님, 주문하신 커피가 나왔습니다. 됐고, 환자분, 주사실은 이쪽이에요. 환자분, 주사실은 이쪽입니다. 됐고, 선생님 말씀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있어. 아, 이것 때문이구나. 뭐가 빠졌어? 이, 있으시겠습니다. 높임법이 실현하긴 해야 돼요, 시. 답 1번. 됐니? 어. 있으시다. 계시다 대신에 있으시다 쓰는 거야. 자, 시간을 줄 테니까 12번 한번 풀어볼래요? 제가 일부러 하진 않을게요. 이거 한번 풀어보고 시간 표현으로 한번 가봅시다. 학교에서 여기 나가고 있니 혹시? 너네는 안 나가고 있고. 공강이 너네 나가고 있지? 높임 표현이랑 이런 거. 네. 이 문제가 지금 안 올라가 있나? 아, 윤지한테 안 올라가 있겠네. 잠깐 내가 찾아줄게. 상대 높임에 딱 집중하세요. 드렸죠뱀 있으면 무조건 상대 높임입니다. 일단 기본은 드렸죠뱀. 애게 대신에 떼를 쓰거나 해서. 어.
썼어? 건강. 어? 풀고 있다고? 이게 풀고 있는 게 이게 과연 풀고 있는 게 과연 돼?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잖아. 그치? 답 바로 나오잖아. 아니야? 봐봐. 주체 높이면 뭘 통해서 나타나? 깨서나. 아니 왜 그래? 상대 높임이 드렸죠뱀이지. 계속 아니 객체 높임이 드렸죠뱀이지. 객체 높임 무조건. 들이다 여쭙다 뵙다 무시다 말을 생각해봐. 높은 사람한테 주니까 주는 게 아니라 들이다가 되는 거. 드렸죠뱀. 깨랑 들 여쭤뱀은 객체. 주체 높이면 뭐? 깨서랑 의시. 그리고 특서위.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이런 것들. 요게 주체. 자, 이렇게 보면 기억에 뭐 들어있어? 할아버지께 책 들이셨어요? 들이셨어요 기본형은? 들이다야. 깨도 있네. 뭐 쓰였어? 객체 높임 쓰였지. 이때 조사가 뭐야? 깨가 조사지. 이 조사는 왜 쓴 거야? 객체 높임 때문에 쓴 거 아니야? 조사를 사용해서 주체 높임을 사용하려면 그때 조사는 뭐야? 깨서라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여기 들이다랑 얘 때문에 쓴 거고요. 여기 샷은 시엇의 줄임말이니까 이때 시 때문에 주체 높임을 실현하면서 누구 높입니까? 주체 높임으로? 아닙니다. 주체 높임으로 누구 높여요? 누가 드리는 거죠, 지금? 삼촌 깨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 이게 내가 얘기했지만 봐봐. 서술어가 있어. 서술어를 기준으로 누가에 해당하는 게 주체야. 그리고 서술어를 기준으로 누구에게 해당하는 게 객체라고. 누구를은 목적어. 누구에게는 부사어. 기억나죠? 자, 그러면 기준을 봐봐. 차분하게 찾아봐봐. 자, 들이셨어의 기본형은 들이다예요. 누가 줘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삼촌이 누구에게요? 할아버지에게. 그럼 에게는 객체가 되고 누가 삼촌이는 생략된 겁니다. 그럼 삼촌은 말하는 나가 높여야 될 사이니까 요 객체 깨와 들이다 때문에 할아버지를 높이는 거고요. 객체 높임. 여기에 들어있는 시는 누구 높이기 위해서 삼촌의 주체 높임을 하는 거죠. 한번 더 가볼게요. 지금 계속 그래요. 들어가다가 기본형입니다. 누가 들어가요? 할아버지가 들어갑니다. 누가 주무셔요? 할아버지가 주무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라는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라고 하는 주체 높임. 조사. 주무시다. 특수어휘. 뭐 들어갔어요? 시. 얘네들 다 뭐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주체 높임인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지. 깨서는 뭘 사용한 거야? 주체 높임을 위해서 조사. 주무시다는 특수어휘. 들어가셨습니다 해서 시는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되게 복잡해집니다. 여기 볼게요. 지금 상대 높이면 다 빼고 얘기할게. 자, 객체가 있는지 보세요. 여기. 들여점에 있네요. 들이다는 객체입니다. 객체 높임 때문에. 객체 누구예요, 여기서? 깨, 들이다. 요게 객체네요. 부사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객체 높임 표시하는 됩니다. 자, 봅자. 그러면 드리는데 누가 드리는 겁니까? 아버지가 드리는 겁니다. 가셨습니다. 누가 갔어요? 아버지가 갔어요. 이해됐죠? 그럴 때 들이다는 시가 없네요. 그죠? 그냥 객체표현 썼고요. 가셨어에 뭐 들어가 있어요? 시 들어있죠? 누구 때문에 쓴 겁니까? 누가 갔어? 시는 주체 높이니까 누가 갔어? 아버지가 깨서. 요 둘은 주체 높임 때문에 쓴 거죠. 누굴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 높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됐지? 디귿만 볼게, 디귿만. 상대 높임법 볼게. 뭘로 끝났어요, 종결함이? 요로 끝났네요. 그냥 무조건 뭐예요, 그러면? 해요체입니다. 누구 높이는 거예요? 듣는 사람? 어머니 높이는 겁니다. 이해됐죠? 종결함이 통해서. 여기 볼게요, 여기. 종결함이 뭐 썼어요? 씁니다. 무슨 책? 스시오표는 하십시오체. 누구, 듣는 사람 누구 높이는 거예요? 할머니 높이는 거예요. 기억 볼게. 종결함이 뭐 썼어요? 요 썼어요. 해요체. 듣는 사람 누구 높여요? 삼촌. 다 듣는 사람 다 높이고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 답은 1번이야. 되게 함정이 있었어, 1번. 왜 그래? 주체 높임이 있기는 해. 근데 뭘 통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했어? 시를 통해서 나타냈어. 시는 뭐라고 부른다고? 볼게. 선어말음이라고 불러. 자, 여기 봐. 깨서를 우리는 조사라고 부르고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에 붙이는 요 시를 우리는 어미라고 불러요. 특히 선어말음이. 객체 높임은 조사, 깨랑 특서의 들여조뱀으로만 실현됩니다. 객체. 선어말음이 없어요, 얘는. 선어말음을 통해서 높임법이 실현되는 건 시, 주체 높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자, 니은 한번 볼게요. 자, 복잡하니까 지워보겠습니다. 지저분해서. 눈에 보이나 모르겠네. 이 문제가 나쁘지 않아요. 높임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거예요. 니은은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주체 높임. 주체 높임 실현하는 방법은 깨서는 뭐라고? 조사. 시를 사용하는 건 뭐라고? 선어말어미. 자, 특수어휘 뭐 있죠? 주무시다가 특수어휘 쓰인 겁니다. 그래서 적절해. 자, 디귿.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 객체 높임 들여조뱀에다가 뭘 씁니까? 깨를 씁니다. 애게 대신에 여기 깨 있고 그래서 주체 높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 디귿은 선어말어미를 사용해 주체 높임. 선어말에 뭐 있다고? 시. 자, 니은 디귿 보니까 니은에 셔세 시 있고 셔세 시 있습니다. 맞죠? 손가락 왜 그래? 자, 됐어. 잘했어. 야, 만약에 이런 말은 맞을까 틀릴까? 잘 봐봐. 4번 선지 이렇게 바꿨다고 쳐봐.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 객체 높임을 실현한다. 무조건 틀려요.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하는 건 주체 높임밖에 없어요. 객체 높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어말 어미를 찾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객체 높임은 아까 뭐라 그랬어? 특서위. 들였죠, 벤가? 조사 중에 뭐? 시는 선어말 어미가. 시는.
선어말 어묵게 에게 대신에. 자, 종결함이 뭘 사용하고 있어? 요, 어요, 습니다. 어요를 통해서 다 상대를 높이고 있다.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이제 높임법 때문에 이거 환장하겠네. 자, 하나 더 가봐. 그러면 15번 풀어봐. 15번. 15번 같은 경우는 객체 높임으로 먼저 찾는 게 편해. 드렸죠, 뱀. 특서에 무조건 있어야 돼. 됐나요? 시원의 답은 몇 번, 유진아? 5번? 아니, 객체 높임에 못 쓰인다고 특서에? 드렸죠, 뱀. 그럼 뭐 있어? 못이다. 그거 하나밖에 없네. 다른 데는 들이다, 여쭙다, 뵙다, 못이다가 없네요. 그럼 답은 4번밖에 없죠. 주체 높임을 확인할 이유가 없죠. 한 번 더 가죠. 1번은 주체 높임도 안 쓰였고, 자, 요거 드려는 들이다, 주다 대신에 들이다를 쓰죠. 물어보다 대신에 여쭙다를 씁니다. 보다 대신에 뵙다를 쓰고요. 데리고 가다 대신에 모시다를 써. 자, 이거 봐봐. 철수를과 할아버지를 생각해보고 철수에게와 할아버지께를 한번 생각해보죠. 철수를 해서 우리가 할아버지께 이렇게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높여야 되는 대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철수가 아니라 할아버지나 아버지, 뭐 어머니,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오게 될 때, 그때 특수한 경우 주다나 물어보다나 보다나 데리고 가다 대신에 이 높여야 되는 것 때문에 특수어를 이때 쓴다는 거지. 객체 높임 지금 외울 게 요거밖에 없어. 객체 높임은. 자,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요 깨라는 건 조사라고 했고 들였죠벤 들이다 여쭙다 뵙다 모시다는 특수어휘라고 얘기했는데 객체 높임은 요 경우로만 실현이 가능해. 이것만 외워주면 객체 높임을 먼저 찾는 게 편하죠.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 중에 들이다 여쭙다 뵙다 모시다를 먼저 찾으면 지금 모시다가 있는 게 4번 선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만큼은 4번은 주체 높임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답입니다. 다른 데 들이다 여쭙다 뵙다 모시다가 없어. 그러면 이제는 주체 높임 확인해 보자고. 마지막 점검차. 나중에 문제 더 풀고. 주체 높임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사의 경우 뭘 써요? 이가 대신에 조사 깨서를 쓰고요. 이걸 조사라고 얘기해. 그다음에 선어말 어미로 시를 씁니다. 그리고 특서의 먹다 대신에 잡수시다, 자다 대신에 주무시다 이런 걸 쓴다는 거야.
그럼 보죠. 다 깨서 썼네요. 할머니께서,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다른 거 확인할 필요도 없이 조사를 이거 썼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체 높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어말어미를 또 사용했는지 보죠. 선어말어미 뭐 있습니까? 2번 선지에서 고단하셨는지 시 더하기 어시잖아요. 샷은 시 썼죠. 3번 선지에서 선어말어미 시 쓴 거 있어요? 태원하다인데 태원하실 여기 시. 4번 선지 떠나다인데 떠나시 다 이거 시. 마지막 5번 선지 셔이네요. 셔은 다시 시 더하기 시를 썼죠.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어 말어미를 통해서 다 주체 높임 또 실현하고 있고요. 특수어휘 사용하는지 봅시다. 자다 대신에 주무시다. 특수어휘요. 주체 높임과 관련된 거. 그거 하나 있네요. 됐어? 1번은 주체 높임도 없고 객체 높임도 없습니다. 너네 아직 안 나갔으니까 모르겠구나. 학교 교과서에선 피동표현만 가르치고 있거든. 피동표현만 나중에 가르치도록 하고. 자, 높임법. 응? 음. 음. 자, 지금 높임법을 했는데 그 높임법 말고 이번에는 두 번째 배운 네 가지를 총 배우는데 두 번 학교에서 지금 네 가지를 총 배우는데 가장 쉬운 건 인용 표현이에요.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따오는 겁니다. 따오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인용이라는 게 있고, 네, 간접 인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로 다른 사람의 말로 그대로 따와. 그래서 그 사람의 말투, 말의 습관, 그 다음에 목소리 크기 이런 것까지 모조리 몽창 다 따오고 여기다 뭘 쓰냐면 라고라고 하는 인용, 직접 인용 조사를 갖다 씁니다. 간접 인용은요. 그냥 말에 고만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접 인용 조사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 말을 따오는 겁니다. 이때 간접 인용은 큰 따옴표를 치지 않은 경우는 전부 다 간접 인용 조사 고를 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작은 따옴표를 써가지고 내 속마음을 얘기할 쓸 수도 있어요. 그때도 그냥 고를 씁니다. 따옴표 없이도 그냥 고를 써요.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볼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내일 여기로 일찍 와라고 하셨다. 자, 이 말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이렇게 직접 인용된 거거든. 직접 인용된 거거든. 이럴 때 이거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시제나 이런 것들이 살짝 바뀔 수도 있다는 거지. 자, 볼게. 상식적인 부분인데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여기 일찍 그치 오라고 하셨다. 일찍 오라고 하셨다. 이제 고민스러운 게 있지. 고만 쓰입니다. 이때 라까지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요것만 인용조사고요. 조사고 이때 오다는 요게 이렇게가 와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헤라차에 마치 명령형처럼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일 여기로 일찍 오라고 일찍 와라고 하셨다. 내일 그곳으로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그곳으로 일찍 오라고 하셨다. 이런 식으로. 시간대를 맞춰야 되는 건데요. 자, 인용 표현은 여기 좀 더 쉬운 걸로 예문으로 잠깐 써줄게. 이렇게 볼까? 조금 더 쉽게. 음, 너희들이 잘 해야 된다. 라고 하셨다면 이거를 고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을 뭘로 바꿔야 될까? 선생님이 그렇게 직접 따온 건 이런 말을 하셨지만 내가 내용만 따는 겁니다. 내용. 뭘로 쓰면 될까?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들이 잘해야 되는 게 누가 잘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들이 잘해야 된다가 그냥 그대로 가도 되겠네. 된다고 하셨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요걸 물어봐 학교에서. 그나마 이 내용적으로 문법적으로는 라고를 고로 바꾸는데 그때 내용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얘기야. 자, 문제로 한번 가보죠. 인용 표현 찾아가 봅시다. 인용 표현, 인용 표현. 그리고 나서 시간편으로 가볼게요. 자, 7번 봅시다. 7번에 1번 선지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보죠. 네, 7번 문제. 자, 보기는 인용 표현의 사례다. 이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어머니는 도윤아 숙제 다 했니? 라고 물어보셨다. 이거 직접 인용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1번 선지 적절합니다. 2번 현설이는 친구들에게 체육대회에서 꼭 1등을 하자고 말했다. 이건 뭐예요? 간접 인용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옮기고 있어요? 현설이가 한 말을 옮기고 있는 거죠. 자, 굳이 이거 큰 따옴표로 잡자면 어디겠니? 잡으면 여기 요거를 따온 거겠지? 현설이는 친구들에게 뭐뭐라고 말했다. 보면 인용된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봐. 체린이는 큰 따옴표 얘들아 시작이 반이다 라고 했어.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일단 직접 인용입니다. 그죠? 직접 인용서. 근데 여기도 봐. 요런
격언을 이렇게 따왔는데 여기도 라고라고 썼네요. 일단 라고가 쓰였으면 직접 인용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인용 표현이 두 번 사용된 거 맞죠? 인용 조사를 두 번 사용했습니다. 일단 인용 표현이 두 번 사용된 거 맞고 자 다음 4번 봅시다. 리을에서 직접 인용한 거 자 4번 민지 자신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데 봐봐. 밤하늘을 보면서 민지는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라고 직접 인용은 맞아. 라고 시구, 시에 써 있는 구조를 인용한 겁니다. 누구의 생각? 민지 자신의 생각이? 아니죠. 이 아주 초보적인 문제인데. 기억부터 리을은 모두 조사를 사용하여 인용 표현. 예, 얘네들 다 조사예요. 라고나 고. 그런데 이거 학교에서 이거 틀렸다고 볼 수도 있어. 학교 선생님에 따라. 왜냐면 직접 인용조사는 큰 따옴표를 사용했을 때만 쓰는 거지 작은 따옴표를 썼을 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학교 선생님도 있기도 해. 어? 근데 여기에선 4번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한 번 더 가죠. 인용 표현이 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인용 표현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나와봤자. (20번에) 1번 선지 잠깐만 봅시다. 적절한지 20번에 1번 선지. 적절한가요? 20번에 1번 선지. 그죠? 직접 인용이려면 뭐가 써야 된다고요? 라고가 써야 되는데 여기는 뭐가 쓰였어요? 그냥 영화 보러 간다. 고. 여기 랑이 빠졌네. 고. 간접 인용이기 때문에 직접 인용 표현이 틀렸습니다. 자, 인용 표현은 요 프린트에서는 더 이상 없어요. 문제. 요 정도만 해두고 인용 표현은 두 번째 시간 표현을 한번 가보죠. 지금 몇 시야? 야, 지금 쉬면 되게 애매한데? 지금 쉬면 너무 애매한데? 잠깐 쉬어? 딱 40분에 시작할게요. 자, 잘 따라와봐. 시간 표현은 두 가지가 있어. 시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가 있고 동작상이라고 그래서 영어에서 얘기하는 진행과 완료상이 있어. 이게 두 개가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면 시간 표현을 물어보면 시간 표현이 같은 걸 물으면 시제랑 동작상을 둘 다 찾아야 되지만 시제만 물어보면 뭐만 찾으면 돼? 잘 들어봐. 시제만 찾으면 뭐만 찾으면 돼? 과거냐 현재냐 미래만 따지면 되지. 상은 진행상 완료상 이런 건 안 따지는 거야. 시제만 물어보면. 동작상을 물어봐도 진행이냐 완료만 따지지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시간 표현은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시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시제를 나타내는 시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요. 사건시와 발화시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발화시는 말하는 때를 얘기를 하고 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난 때를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과거라고 하고 무엇을 미래라고 하고 무엇을 현재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시제만 아마 학교에선 가르쳐 줄 거예요. 그거에만 집중해서 얘기하죠. 자, 무슨 얘기냐? 항상 발화시를 기준으로 수직선을 그리고 발화시를 가운데 잡고 발화시를 기준으로 어떤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지금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지금의 기준으로 그걸 기준으로 일어난 사건이 발화시보다 먼저 일어났으면 그것을 과거, 말하는 때와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동시적이면 현재.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자, 사건 시가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은 나중에 일어나면 그 미래인데. 자, 봅시다. 자, 예를 들면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나는 지금 밥을 먹는다. 나는 내일 밥을 먹을 것이다. 혹은 먹겠다. 자, 이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언제 말해? 아니, 지금 현재 말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이 문장을.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말을 지금 해. 지금 말하는데 지금 말하는 시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 따옴표를. 그래서 시제를 딸 땐 그 해당 문장을 따옴표를 쳐. 지금 말하는 거야. 밥 먹는 사건은 근데 언제 일어났어? 지금에 대해서 어제 일어났지. 말할 때보다 밥 먹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얘를 과거라고 부릅니다. 똑같아. 요 문장 나는 지금 밥을 먹는다 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 내가. 지금 내가 말을 하는데 밥 먹는 사건은 언제 일어나? 지금 일어나지. 그래서 이거를 현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나는 내일 밥을 먹겠다라고 지금 말해. 밥 먹는 사건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아직 안 일어났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개념은 이렇게 단순해. 자, 문장을 항상 언제 말하는 걸로 얘기한다? 지금 얘기하는 걸로 본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데, 현재 얘기하는데, 이 문장 속에 있는 사건은 이 서술어가 사건인 거야. 밥 먹는 사건이, 밥을 먹는 사건이, 이 경우는 언제 일어났니? 지금 말하는 것보다 먼저 일어났지. 이걸 고급지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장은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먼저 일어났다. 맞아? 그러면 그런 선지를 보면 그림을 그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 일어났다. 이럴 때 발화시를 항상 기준으로 두고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 그러면 사건시는 여기. 발화시는 여기. 뭐야? 과거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안 써. 문제 낼 때. 그리고 사건시랑 발화시라는 개념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걸 읽을 때 그림으로 그려내라.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죠? at, 더, 는, get, 니. 볼 때 얘네들이 과거, 얘네가 현재, 얘네가 미래. 자, 그래서 과거에서 더는 특히 기억을 떠올리는 회상. 그리고 at만 있지 않고 모두 있냐면 at과 엇도 있어.
얘네들은 과거는 과거인데 이제는 하지 않는다는 단절을 의미하기도 해. 우리가 흔히 다 쓰는 말이야. 그래서 먹었다, 먹었었다. 나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회를 먹었었다는, 지금은 먹는다 안 먹는다? 그렇게 단절의 의미를 강화할 땐 이중으로 쓰는 거고, 엇을 하나만 쓰게 되면 그냥 과거의 경험,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는 거야. 이 니은과 느는 꼭 기억할 게 이런 형태로 알아두는 게 더 좋아. 니은다와 는다에서의 요거. 요때 현재. 자, get니에서 get은 미래의 의미도 나타내지만 의지를 나타내기도 해. 내가 내일 그곳에 꼭 가겠다. 미래이면서 의지를 동시에 나타내. 추측도 나타내. 어떻게? 그는 지금쯤 도착했겠지. 도착하, 내일 도착하겠지. 미래에 대한 추측. 가능도 나타내.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이해됐냐? 무슨 얘기인지? 자, 이런 거 의지, 추측, 가능인데 이걸 알아도 get이 쓰였다 해서 무조건 미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동생이 먹었겠지. 자, 보세요. 엇은 뭐죠? 이미 과거죠. 그런데 get을 써서 미래를 나타낼 이유가 없지. 그러면 시제가 중복 이상해지잖아, 시제가. 그러면 과거를 이미 얘기했다는 건 get은 뭐로만 쓰였다? 미래의 의미는 없이 뭐로만 쓰였다? 그렇지, 추측으로만 쓰였다.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첫 번째는 이렇게 시제를 나타낼 때 선어말함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 이거 헐. 잠깐만. 이거 복사했는데 복사했는데 붙여넣기가 안 돼? 그냥 하자. 자, 두 번째 요소 시제를 나타내는 두 번째 요소는 관형사형. 오, 어떻게 알아?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어.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는, 을, 던의 네 가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는데 얘네 다음에는 띄고 체연의 구조를 쓰게 돼. 자, 볼게. 얘는 동사에 쓸 때랑 형용사에 쓸 때가 달라. 자, 동사에는 은는 을던을 다 쓸 수 있어. 형용사는 는에는 는으로는 못 써. 자, 그럴 때 시제도 나타냅니다. 동사에 은이 쓰이면 과거를 나타내고요. 는이 쓰이면 현재, 을이 쓰이면 미래, 던이 쓰이면 과거. 형용사에 은이 쓰이면 현재, 자, 미래, 과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한데 얘랑 얘 확인을 해볼게. 은는 을더는 있잖아. 맨 마지막에 붙어. 어절에. 얘는 중간에 붙어. 자, 예를 들어보면 이겁니다. 사과를 먹는다 할 때 는과 사과를
먹는, 철수할 때 요 는이 똑같은 글자로 는으로 들어갔잖아. 이해됐니? 이때 는은 뭐예요? 는다에서 나타나는 요게 는입니다. 이때 는은 뭐예요? 은는을 더 이렇게 띄고 쓰게 되는 막판에 붙는 은는을 더는 막판에 붙습니다. 막판에 붙는 얘입니다. 그래서 요때 는이 관형사형 전성어미. 요 먹는다의 는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예요. 쓰는 거에 따라 다른 거죠. 자, 그럴 때 자, 동사냐 형용사는 요 는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챙겨보면 뭐냐면 여기도 이렇게 써주면 이것도 동사에는 쓸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못 써요. 이거 내가 파일로 전체 통에다 일단 올릴게. 예를 듭니다. 자, 먹다는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자,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 그래서 이 방법으로 구분합니다. 자,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 있을 때 니은다나 는다를 붙이거나 뭐뭐 하는 띄고 체언의 구조로 쓸 수 있으면 동사가 되고요. 그걸로 쓸 수 없으면 형용사가 됩니다. 왜냐면 이거 판단하려면 동사랑 형용사 구분해야 되니까. 가볼게. 먹다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밥을 먹는다. 쓰죠? 밥을 먹는 철수. 쓰죠? 그래서 얘는 동사입니다. 먹다는. 가다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니은다, 간다 쓸 수 있죠? 학교에 가는 철수. 동사입니다. 더 갑니다. 넓다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형용사. 자, 넘는다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씁니다. 넘는 운동장 써? 못 써? 말이 돼? 말 안 되죠? 이것도 이렇게 못 써요. 그럼 얘는 형용사야. 여기까지 됐지? 자, 예쁘다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예쁜다. 아이가 예쁜다. 예쁘는 친구. 그렇게 안 쓰지? 그럼 얘는 뭐야? 자, 형용사. 하나 더 할게. 믿다는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그지? 내가 믿는 친구. 내가 믿는다. 얘는 동사.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야, 얘들아. 일단 그럴 때 은는을 더 외워야 돼요. 앗 어떠 은는 겐리가 있는데 앗 어떠는 선어말어미라고 그래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은는은 현재, 은는은 니은다나 는다. 얘네 다 선어말어미입니다. 얘네들은 선어말어미가 아니라 은는 을던이라고 해서 끝 마무리 지을 때 들어가는 이렇게 먹는 같은 말이 기본적으로 다를 때 요 끝에 붙는 거 사과를 먹던 철수 먹는 철수 사과를 먹을 철수 하면 다 철수를 꾸며주지만 시제가 다르죠. 네. 먹는은 지금 먹는 거고 먹던은 과거에 먹었던 거고 먹을은 미래에 먹을 거고 납득되지? 그래서 얘네들이 나름 시제를 나타낸다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시간부사 지금 뭐 아까 혹은 어제 등등등. 자 예를 들게요. 마지막
우리는 내일 소풍을 간다. 한번 봅시다. 천하 말음이 니은 있네요. 네. 니은다를 쓰면 원래 뭘 나타내요? 자, 어떠, 은는, 겠니 이렇게 있어요. 어떠가 뭐? 과거, 은는은 현재, 겠니는 자, 이거 다시 어떠, 은는, 겠니 이해됐죠? 선어 발음입니다. 그럼 얘가 현재를 나타내야 되잖아. 근데 내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을 해요. 지금 말해요. 근데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직 일어났니 안 일어났니? 소풍 가는 건? 사건 시는 나중에 일어나죠. 그럼 이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야? 네. 요거 미래입니다. 근데 미래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니은다는 뭘 나타내요? 내일은 뭘 나타내요? 미래. 얘는 현재를 나타내는데 현재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아직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기 때문에 얘를 뭐로 본다? 미래로 본다. 현재 시제가 쓰였어도. 이해됐죠? 네. 상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야. 아, 시간 너무 아까운데. 너네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혹시 낮에 다른 과목 무슨 수업 있니? 낮은